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앞으로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풍성한 댓글 언제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제 여름도 시작하고 뭔가 청량하고 맑고 시원한 그런 초여름의 날씨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더워지면 너무 싫겠지만 딱 지금이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일랜드도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워홀이라든가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시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겨울 날씨가 굉장히 호러블합니다. 아일랜드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름 시즌 전에 4, 5, 6, 7월 달 이때 어학원들의 학생 수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스도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골베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도 지금 엄청 빠글빠글하고 시끌벅적하고 정말 활발한 그런 초여름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에 한국에서 워홀과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고민도 되시고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설렘도 있으실 거고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걸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어학연수 가기로 했어. 엄마 나 어학연수 갈래. 엄마 나 워홀 갈래.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에 어학연수 가기로 했어. 야, 나 지금 워홀 내년에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후에 이렇게 퍼블릭하게 공표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물론 전반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야, 가지마. 유럽 너무 위험하대. 야, 너 거기 갔다 오면 영어 잘할 것 같아? 야, 내가 전에 아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너무 고생해서 중간에 다 끝마치지도 못하고 돌아왔대.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겠죠. 너 거기서 목표가 뭐야? 너 가는 목표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딱 대놓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참 미워요. 내가 알아서 다 하고 결정할 건데 왜 그렇게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럽의 어학연수나 워홀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이렇게 전반적인 목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목표들이 뭐가 있죠? 물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돈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아니면 외국인과의 그런 새로운 외국인 친구 사귀기, 아니면 외국 생활의 경험, 아니면은 여행, 요런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구심을 하나가 듭니다. 뭐냐면요. 진짜 매년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요. 아마도 수백 명, 어떻게 보면은 수천 명의 학생분들, 아니면 20대, 30대, 많게는 40대, 아니면 10대, 이렇게 전층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거나 색다른 도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실 때 혹시 이런 이유에서 정하지진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외 연수 1년 갔다 왔더니 영어가 샬라샬라 나오더래. 나도 이번에 갔다 오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애가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 많이 만나고 오더니 애가 완전 개방적이 되고 오픈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쾌활하고 사회적인 생활도 되게 더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왔더래. 라던가 어떤 애가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 생활이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그러면은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이런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뭔가 전반적으로 넓은 지식, 눈을 좀 넓힐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영어를 좀 더 실력이 향상이 훅 될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외국인 친구 많이 만나서 뭔가 글로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표면적인 목표 설정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하면은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뭔가 목표라는 그런 방향성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조금 못 믿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계획이 있고 좀 목표가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해서 어떻게든 시도하게끔 도전을 하게끔 그런 의식적으로 뭔가 내 스스로를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목적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주변에서 자꾸 목표가 뭐니? 너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이러다 보니까 가서 영어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유럽 여행도 하면 좋잖아. 여러 가지 경험 좀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둘러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게 돼요. 그 어학연수와 어홀 이렇게 한 두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목표들, 아까 몇 개 정도 꼽았죠? 그런 목표들을 성공시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즉슨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평균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힘든 건 사실이고,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어학 연수들을 다 다녀오신 분들이 영어 겁나 잘하고 막 돈 완전 수십억 벌고 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공담들이 막 넘쳐난다면 그 가는 거에 있어서 고민할 거리가 아예 없겠죠. 그냥 가면 갔다 오면 뿜 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잘 설정한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표라는 걸 잘 설정한다는 게 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잘하면 여러분들도 목표를 이루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뭐 자의였든 뭐 타의였든 이렇게 결정된 목표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여기 아일랜드를 왔을 때의 목적은 영어였어요. 영어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지금 의사소통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어리버리해서 만약에 빨리 얘기하면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너 뭐라 그러는 거야?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말할 조금의 자신감이 생긴 정도? 딱 그 정도예요. 제 영어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냥 그 정도? 그냥 막 또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아래 정도? 요 정도예요. 그런데 맨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년만 하면은 영어도 이 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돈도 좀 모아가지고 이 아일랜드 위치가 좋잖아요. 유럽 가는데도 얼마 안 들어요. 비행값도 뭐 비싸봤자 막 200유로? 100몇 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뭐 70유로, 50유로 이렇게도 왕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전반적인 이유에 있어서 온 거죠.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손꼽히는 이유들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라는 것도 솔직히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한국에서 준비하시고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사는 것보다. 그거는 진짜 본인의 노력 여부인 거고요. 여기 왔다고 해서 영어 샬라샬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시급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또 엄청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다 전반적으로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정말 실패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패자네? 아우 슬퍼라. 눈물 조금. 눈물 핑.
저를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야, 너 정말 너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당당하게 실패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를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표를 정할 때는요,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한 목표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이니까 외국 친구들이 많고 유럽이니까 뭐 그쪽의 삶은 이렇고 다 정만 알아요. 그쪽 정보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의 가장 최대 실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맨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행하다면 불행함 아니면 뭐 실패나 뭐 이런 좌절감들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적만 안다. 아일랜드가 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바깥 표면적인 것들, 컨디션들만 알지 나 스스로가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지는 목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들, 뭔가 표면적인 그런 목표들, 영어, 뭐 여행,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말 표면적인 목표고 그런 목표들보다 더 중요한 나는 거기서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자라날까, 어떻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 준비라는 건 이제 내 마음가짐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뭐 내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울고 막 이렇게 짜고 질질 짜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가족이랑 능동적으로 연락을 해서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위로함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난 정말 그냥 이 외로움을 술독에 빠져가지고, 여기 기네스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술독에 빠져가지고 싼 기네스를 마시면서 그냥 풀어버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영어에 대한 그런 장벽도 똑같아요. 영어에 대한 장벽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속구적이고 이런 사람이야. 난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이랬을 때 난 스스로 정말 좌절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영어 배우는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책을 이만큼 가져오시고 뭐 어학원에 이만큼 등록해서 난 맨날 열심히 할 거야. 이런 표면적인 거 하기 전에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거기서 뭔가 철판 깔고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이건 좀 소극적이니까, 아니면은 드라마나 아니면은 쇼나 이런 거를 보고 나 스스로 조금 더 연습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친구를 먼저 사귀어서 이렇게 하는 쪽이 더 빠른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목적은 영어야, 난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나, 이런 것들에 뭔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 창피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왜 이걸 스스로 처음에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유럽 여행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오자,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많이 딜레이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으로 뭐 영어 장벽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지금도 살짝 업셋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그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뭘 물어봤어요. 너는 이거 있어? 물어봤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다른 스텝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I'm so sorry, but I don't know the word that you're looking for. So would you be able to explain the other wa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 딴 식으로 좀 설명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 친절하게 또 이거는 뭐 자동차에 쓰는 거고 이건 주방에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 never mind 이래버려요. 진짜로 나는 정말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아직도 조금 더 착해져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욱욱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초반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굉장히 좌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좌절하기보다는 그 말을 조금 기억했다가 완전 대놓고 손님이 네버마인드 했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 비슷한 단어가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얘기했던 걸 다른 스태프한테 가서 얘가 이걸 찾던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비슷한 단어기 때문에 그 아이리시 여자애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여자애들은 또 잘 기똥차게 알아들어서 이건 이거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또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운다고 해야 될까? 근데 지금 그 단어는 또 까먹었어요. 왜냐면 한 번밖에 못 들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저도 뭔가 학습 효과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정말 업셋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능동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것인가, 뭐 영어에 대한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학연수와 워홀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딱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학연수 1년을 갔다 오든 워홀 1년을 갔다 오든 돌아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영어 그대로 못할 수 있어요. 갔다 왔는데 외국 친구 한 명도 없고 한국의 친구와 김치찌개 끓여 먹은 그 기억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돈 정말 쪼달려가지고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빴을 수도 있고, 여행 갔는데 막 소매치기 당하고 정말 안 좋은 경험만 가득 찰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희가 정한 목표는 뭔가 표면적인 목표, 아니면 내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주체성 있는 그런 목표들,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은 그 과정 중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 어학연수나 워홀에서 정해진, 우리가 정한 이런 목표들, 많이 알려진 목표들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그 성공 여부는 내 맘이에요. 내가 갔다 와서 많이 배웠고, 내가 갔다 와서 정말 성장했고, 뭐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내가 그랬다, 그럼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했다 해서 걔는 왜 갔대?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 가서 시간 낭비만 했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난 얻은 게 정말 많아, 난 진짜 성공했어 라고 따뜻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있냐면 그 과정 중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를 그렇게 달려가면서 겪어왔던, 뭐 불행했던, 행복했던, 럭키였던, 아니면 진짜 배드럭이었던, 아니면 좌절했던, 실패했던, 중간중간 조금의 성취감이 있었던 모든 그런 과정들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절대 남에 의해서 영어 잘한다 못한다, 갔다 왔는데 영어 똑같네, 너 그럼 실패했네,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런 낯선 생활들, 뭔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워홀이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학연수죠. 왜냐면은 이 몸뚱이 하나 이 낯선 나라에 왔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멋진 그런 상황들만 펼쳐지겠어요. 어쩔 때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슬플 수도 있고,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뭔가 다양한 이런 인생사들이 함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가, 왜냐면 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지내온 나와 정말 진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이게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배제하고 나 혼자 와서 이 몸뚱아리 하나로 지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여행일 수가 있어요. 뭐 짧게는 몇 달, 뭐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어학연수나 워홀 이런 여행을 가기 전에 뭔가 스스로를 굉장히 다독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표 설정하고 나 가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막 부담 갖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본인을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 주셔야 돼요. 잘했다. 너 할 수 있다. 스스로. 내가 나를 믿어주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좌절을 해도 본인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푹푹 밀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 못했어. 그랬을 때 막 스스로 막 자책하고 난 진짜 안 되나 봐. 난 정말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들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책하고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북돋아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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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북돋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한 목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허덕이고 스트레스 막 이런 거에 막 부담감 이렇게 우울감 막 여기 막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조금의 성취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성취한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어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외국인과 헬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점수를 안 줘요. 이거 정말 잘한 거고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언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훅 얘기를 했어. Hi, how are you 했어. 이거 스스로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해요. 그 칭찬의 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어학원에서 그렇게 나를 옛날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선생님처럼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요.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너무 냉정한가? 아무튼 스스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나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싸. 아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뭔가 조그맣게 성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뭘 하기로 오늘 약속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길이 잊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게 들렸어. 그럼 그건 대박인 거거든요. 들렸다는 건. 그럼 스스로 굉장히 프라우드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언젠가는 이렇게 누군가 못 알아들었을 때 너 영어 잘 못한다.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감을 준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넌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왜냐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남들과는 다른 뭔가 본인만의 배움, 경험, 혹은 깨달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들이 정한 뭐 영어 목표, 뭐 여행 목표, 뭐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면 돼요. 아, 솔직히 정한 목표 그거 못 이뤘다고 뭐 감옥 갑니까? 그거 못했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저 뭐 영어가 목적이긴 했지만 뭐 지금 뭐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고 그냥 재밌어요. 즐겁고 신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뭔가 제가 처음에 정한 목표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쁩니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개개인적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을 다뤄야 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닌 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고 이런 것들이 온다면은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그 남들한테 보여질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이렇게 꾸며내려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를 많이 좀 다독여주고 믿어주세요.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뭔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외국에 혼자 타지에 혼자 이 몸뚱아리 혼자 왔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얼마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셔서 언짢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일단 제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한 대로 쭉쭉쭉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앞으로도 제 영상을 쭉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